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계인입니다. 9월입니다.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이고요. 뉴스부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에 2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인 강모 씨가 어제 저녁에 구속이 됐습니다.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고 오히려 난동을 부리면서 더 죽이지 못해 한스럽다, 이런 막말까지 한 걸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범인 강모 씨가 두 여성을 살해한 것과 관련해서 모두 금전적인 문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밝힌 가운데 경찰은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면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범인 강모 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허술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듯 전자발찌 재범 사건이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남 장흥인데요. 지난 21일 오후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채 11일째 행적이 묘연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출소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생활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달 전 또다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버려진 차량 안에선 이 남성이 남긴 메모가 발견이 됐는데 성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소와 경찰은 주민들에게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남성의 휴대전화가 꺼진 지점 주변을 수색하는 한편 예상 도주로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KTX 추석 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9월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간 운행하는 추석열차 KTX 승차권 예매가 사흘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열차 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창가 쪽 좌석만 판매하게 되는데 문제는 KTX 예매가 끝난 뒤인 오는 3일에 정부의 추석 방역 대책이 발표된다는 겁니다. 일부 고객은 혹시 몰라서 열차표를 미리 끊었지만 지금의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바로 취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면 열차표 예매 전쟁은 불가피합니다. 이에 코레일도 정부의 방역 대책 발표를 보고 남아있는 통로 쪽 좌석 판매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한편 SRT의 경우에는 정부 발표 이후인 7일부터 추석 열차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KTX보다는 혼란이 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만 12세 이상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그리고 임신부들도 이르면 10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에게 먼저 백신을 접종했던 나라들에서 이 백신 효과와 안정성이 충분히 확인됐다는 게 이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소아청소년 접종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9월 중 만 12세 이상 청소년과 임신부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단체 접종보다는 접종에 동의한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접종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3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372명으로 56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고요. 총 누적 확진자 수는 25만 1,4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 살펴보면 31일 0시 기준 1차 누적 접종은 2,903만 1,10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 2차까지 접종을 마친 누적 접종 완료자는 총 1,521만 8,6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날인 오늘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천둥, 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충청권은 오전에, 또 전라권은 오후에 대부분 비가 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 강원 영동과 충청권, 전북, 경북권에 30에서 80mm 정도 오겠고요. 많게는 1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남권과 경남권, 울릉도 독도에는 10에서 60mm,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중남부, 제주도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7도에서 25도, 한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31도 선 예상됩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요. 또 도로도 미끄러운 곳 많으니까요. 차량 운행하실 때 교통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9월 1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네, 핫한 연예가 소식들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위를 달린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아, 우리 수현 씨는 모든 의상을 어쩜 이렇게 잘 소화를 하는지. 아, 최고예요, 정말. 네, 약간 철이와 미애 같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또 항상 의상을 이렇게 컨셉을 잡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렇게 옷을 입은 이유, 이렇게 분장한 이유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연예가 소식을 키워드로 알아보죠.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막걸리 상표권 갈등 과연 진실은입니다. 가수 영탁 씨 소식인데요. 막걸리 모델 재계약 불발을 놓고서 견해차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이 과정에서 영탁 상표권 문제가 드러나면서 양측이 각자 날선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영탁 씨가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를 남겼다는 소식입니다. 네, 양측의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영탁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네. 어떤 얘기였을까요? 영탁 씨가 자신의 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고요. 그리고 사필 규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습니다. 영탁 씨하고 막걸리 회사 갈등이 제법 된 것 같은데 이게 아직 봉합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지금 쟁점이 뭡니까? 네, 간단하게 제가 네 가지로 한번 추려봤는데요. 현재 네 가지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영탁 씨 측이 상표권료로 150억 원을 요구를 했다. 이 부분.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영탁 씨 어머니가 상표권 협상에 스스로 나섰다. 그리고 세 번째, 영탁 씨 어머니가 막걸리 상표권을 몰래 출원을 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탁 씨 어머니가 갑질을 했나 안 했나 네. 이 부분입니다. 네, 쟁점이 되는 사안들만 보더라도 양측의 그 갈등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짐작이 가는데요. 자,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영탁 측이 막걸리 상표권료로 150억 원을 요구했다. 이 주장이 이제 막걸리 회사 측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 측의 주장입니다. 1년에 50억 원씩 3년에 150억 원을 요구했다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서 영탁 씨 측은 이 상표권 문제에 관해서 협상한 적, 논의한 적은 있지만 150억 원을 요구한 적은 절대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150억 원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마치 어떤 돈 밝히는 연예인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오히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영탁 씨 어머니가 상표권 협상에 스스로 나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탁 씨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네, 영탁 씨 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영탁 씨 어머니가 그동안 막걸리 회사 측이 먼저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부터 4년치에 대한 상표권료 사용 이 계약금 그리고 추가 생산 제품의 출고가로 15%를 이제 협의를 했는데 이 스톡옵션 같은 이런 지분 참여 제안은 막걸리 회사 측에서 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된 건 그 막걸리 상표 등록과 사용 권한 여부 이것 때문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이제 상표권을 두고 회사는 회사대로 상표를 출원하겠다는 거고 이제 이 영탁 씨 측은 우리가 출원할 테니 사용료를 내라 이런 건데 막걸리 회사 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상표 출원을 했는데 특허청에서 이 상표에 대해서 영탁 씨의 승낙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래서 영탁 씨 측에 요청을 했지만 수개월 동안 이 승낙서를 주지 않아서 우리는
제출하지 못했고 그래서 특허청이 이 상표 출원에 대해서 거부 처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에서 또 조금 봐야 될 것은 특허청이 또 법원이 왜 영탁 씨의 승낙서를 필요로 했을까? 승낙서가 결국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영탁 씨는 그 어떤 출원의 조건이 나의 승낙에 있다.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건 뭐예요? 영탁 씨 어머니가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했다. 뭐 이렇게 막걸리 회사에서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일단 이 영탁 씨 측에서는요, 퍼블리시티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표권을 출원하는 것은 오히려 막걸리 회사 측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왜 동의가 필요하냐라고 반문을 하면서요, 오히려 막걸리 회사 측에서 이 영탁 측 우리의 동의 없이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특허청에서 그 부분이 그러니까 몰래 시도를 한 회사의 시도가 전부 거절이 됐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표가 된 상황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쟁점이 영탁 씨 어머니의 갑질 의혹입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이제 갑질. 말하자면 회사 임원도 아닌데 왜 회사 일에 참견했느냐. 이 부분이 이제 막걸리 회사 측의 주장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영탁 씨 측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사 측에서 먼저 영탁 씨 덕에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 뭔가 전통 기복 신앙에 근거해서 뭔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 측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언을 전달했을 뿐이지 갑질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네, 뭐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좀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이 법적인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죠. 네, 두 번째 연예 뉴스, 김흥국 교통사고 보험금 미지급 논란입니다. 지난 4월 24일이었죠. 김흥국 씨가 서울 용산구 이천동의 한 사거리에서 본인의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이제 사고가 났었는데요. 이후 도주한 혐의로 이달 3일 약식 기소를 청구받았다 하는 소식입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약식 기소에 대한 정확한 뜻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 사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이 어떤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게 아니라 벌금형을 내려달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 약식 기소하는 게 바로 그 약식 기소입니다. 그럼 김흥국 씨에 대해서 얼마의 벌금을 청구한 거예요? 일단 경찰은 CCTV를 봤더니 이 이제 오토바이 네. 운전자도 신호를 위반했지만 김흥국 씨의 과실이 더 크다 이렇게 판단해서 검찰에 이제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약식 기소할 건이다라고 하고 벌금 700만 원을 청구하는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게 됩니다. 네, 김흥국 씨는 앞서 그 검찰에 송치가 됐을 때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또 이제 오토바이 기사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아들였나요? 사실 이 약식 기소라는 게 이 처분 자체를 그러니까 거부를 하고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 하지만 김흥국 씨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9일이었죠. 입장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 입장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찰의 약식 기소 처분을 존중하며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 신중하지 못했던 내 불찰이다라고 말한 바 있죠. 당시의 사고로 오토바이 피해자 측은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됐어요? 네, 이 매체에 따르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해당 사고로 사고가 난 후에 치료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리고 생업에 대한 걱정과 스트레스로 14kg이 빠졌고 한 달 동안 걸을 수도 없었다라면서요. 지금은 다시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걷는 것도 불편하고 초기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흉터도 굉장히 보기 좀 흉한 상태이다라고 알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김흥국 씨를 둘러싸고 또 새로운 논란이 하나 있어요. 맞습니다.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피해자인데 나한테 뭐 사과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금 보통 이렇게 사건이 일어나면 마지막에 합의를 해야 이제 이 사건이 종료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합의했다 이렇게 밝혀지고 언론에 보도되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차일피일 미루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럼 김흥국 씨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김흥국 씨도 반응이 언제나 빠르죠. 아니 지금 황당하다는 입장이에요. 뭐냐면 이미 합의 26일에 끝났다. 그리고 보험사가 제안하는 합의에 내가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왜 내가 이 합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처럼 이렇게 알려졌는지 심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김은국 씨 얘기까지 한 주간 연예 소식 점검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서서 보니까 또 제 의상 어떻게 제대로 보이시나요? 제가 오늘 양말까지 잘 이게. 잘 어울려요. 너무 잘해요. 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정말 바가지를 씌워서 이렇게 잘라주셨는데 간만에 그런 느낌이 좀 나네요. 네. 가방도 너무 깜찍하네요. 네네네네. 오늘 얘기하고 관련이 있는 복장이겠죠? 네, 역시 그렇죠. 스타 주민, 오늘은요, 연예계 최고 스타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스타들의 자녀 하면 떠오르는 분들,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아니 최근에 한 예능에 그 배우 김보연 씨의 딸 두 분이 소개가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흔히 재원이라고 하죠. 재능과 미모를 다 갖췄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는데 엄마를 쏙 닮아서 얼굴도 예쁘네요. 그래서 첫째 딸은 배우로, 둘째 딸은 광고 모델로 활동한다. 이런 소식을 보면서 아유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저는 뭐 자녀가 아직 없지만 이런 자녀가 있다면 정말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라는 생각이 좀 그쵸. 드는데요. 여담이지만 저희가 예전에 이 기특한 내 새끼 특집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그때 행복한 아침에 역대 시청률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힘에 힘입어서 제가 한 번 더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기특한 내 새끼 특집 2탄입니다. 오늘 정말 엄청난 스타들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은 정말 깜짝 놀랄 의외의 사연들이 또 있다면서요. 그렇죠. 의외의 사실들을 오늘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건데요. 의외로 불우했던 스타의 자녀, 그리고 의외로 또 이제 엄친아였던 스타의 자녀, 그리고 의외로 가슴 절절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스타들의 자녀 이야기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스타들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 고정. 예. 연예계 기특한 내 새끼 특집 2탄 이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스타 오늘도 눈, 코, 입 퀴즈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어렵다. 이게 정말 어렵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가 포인트를 드리자면 입 쪽의 포인트를 조금 두시고 보시면은 그나마 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신 분이고요. 이정희 씨 진짜 어떠세요? 모르겠는데요. 진짜 오늘은 모르겠는데요. 진짜 어려운데. 오늘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어렵죠. 맞추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얼굴을 보여주시는 거죠. 먼저 부모님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자, 너무 헷갈려 너무 하시니까 어렵습니다. 제가 힌트 좀 드릴게요. 올해 43세고요. 지난 2001년에 영화 눈물로 데뷔한 배우입니다. 2006년 축구 선수와 결혼을 해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하지만 2015년 결혼 9년 만에 이혼을 했고요. 지금은 두 아이를 키우면서 당당하게 싱글맘으로 지내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영화 눈물로 데뷔를 했고요. 축구 선수와 결혼을 했고요. 두 자녀가 있고요. 지금 방송인으로 활동을 좀 하고 계신 분입니다. 혹시 저는 아시겠나요? 보면 알 것 영화 같아요. 눈물에서 알겠는데 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40대가 아니라 저는 사실 저 얼굴을 보면서 오늘은 아이 얼굴을 보여주나? 너무 동안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정말 10대의 얼굴인 줄 알았어요. 지금 세 분이 눈치채고 있는 와중에 우리 재용 MC가 도대체 모르겠다는 어떻게 알았지? 영화 눈물이 뭐야? 도대체 누굴 얘기하는지. 자, 우리 재용 MC와 잘 모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배우 박연수 씨입니다. 그렇죠. 네, 박연수 씨한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일남 일녀의 자녀가 있고요. 특히나 딸, 정말 잘 낳은 딸, 열아들 안 부럽다라는 속담이 절로 떠오르는 그런 이쁜 딸입니다.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정말 스타의 2세로 유명해졌었고요. 지금 매니지먼트에 소속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스타의 끼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외모를 지금 소유하게 되었죠. 바로 송지아 양입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송지아 양은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많은 사랑받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아빠랑 어디 가는 그 예능에 출연을 네. 했는데 아니 사실 그때 뭐 랜선 그 삼촌 이모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쩜 저렇게 예쁠까 했는데 벌써 어느덧 정말 남의 아이는 빨리 자랍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SNS에 이 엄마 박연수 씨가 사진을 공개했는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중2가 아니라 뭔가 그 성숙한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러네. 굉장히 예쁘게 성장했더라고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이지 않죠. 네. 네네. 너무 예쁘죠. 근데 그러네. 송지아 양이 올해로 15살인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2007년생이거든요. 네. 근데 미모가 보세요. 이미 완성형 미모입니다. 너무 근데 예쁘다. 제가
조금 듣고 의아했던 게 정작 본인은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던데요. 원래 있는 사람이 더합니다. 그러네요. 사진을 보시다시피 오목조목 오밀조밀 너무너무 예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송지아 양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본인이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코라고 하는데요. 이를 본 박연수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고 하더라 하면서요. 내가 그래도 엄마가 그래도 너에게 자그마한 얼굴은 물려주지 않았냐 라면서 이 미모가 모전 여전임을 자랑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저 정도의 미모를 가졌으면 저 기획사에서 러브콜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그렇죠. 그렇죠. 정확하신데요. 지금 사실 송지아 양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 13살에 찍은 화보가 있어요. 이 화보가 정말 그 랜선 이모 삼촌들을 깜짝 놀래킨 화보거든요. 이 화보를 접한 사람들이 아니 걸그룹 출신 이 수지를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런 반응에 당연히 이 기획사들에서도 물밑 작업에 막 들어가기 시작하죠. 아니, 저게 13살 때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소속사가 이제 접촉이 됐는데 재밌는 것은 이것도 박연수 씨가 직접 밝힌 내용이지만 추지 씨가 몸을 담았었던 기획사에서도 그냥 바로 계약하자, 바로 도장 찍자라는 제안까지 왔었다고 합니다. 바로 찍자고 그래요? 네. 원래 저 기획사하고 계약하기 전에는 약간의 밀당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 기획사가 이렇게 아이역, 그러니까 뭔가 어린이들을 이제 청소년들을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을 모셔놓고 면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성향도 살짝 보고 아이의 성향도 이제 굉장히 보는데 만나자마자 계약을 하자라는 거는 이미 방송에서 노출된 송지아 양의 이 가능성을 봤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송지아 양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제 예능에 많이 출연을 하면서 노출이 되면서 이 끼가 굉장히 입증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이런 프로다운 모습도 기획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수지 씨가 몸담았던 기획사는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대형 기획사거든요. 근데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송지아 양이 이런 대형 기획사를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왜 거절했지? 또 다른 기획사에 가고 아직은 싶어요. 공부하려고요. 뭐 이런 건데. 네, 저는 처음에 계약금이 적나라고 생각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대답이었는데 바로 골프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송지아 양이요 직접 얘기를 하기를 당시 대형 기획사에서 이제 계약을 하자고 했었을 때. 당연히 들어가고 싶었는데 지금 들어가면 골프 연습장을 자주 못 가지 않냐라면서 지금은 저는 골프 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골프에 대한 열정과 꿈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골프 선수가 또 꿈이에요. 네. 그러면 실력이 어느 정도나 되죠? 송지아 양의 이 골프 실력이 처음 알려진 거는 2019년 한 예능에서였어요. 이 엄마 박연수 씨가 얘기합니다. 지금 뭐 시작한 지 한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89타를 친다. 이거 어른이어도 놀라운 실력인데. 10개월인데. 그렇죠. 본인도 얘기했어요. 지아 양도 내 최고 비거리 기록이 200m다. 지금은 더 잘 치고 있겠네요. 거리가 200m면 성인 남성도 쉽지 않은 엄청 네. 그리고 신동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네요. 예. 10개월, 그러니까 2019년에 시작할 때였잖아요. 저는 스윙이 너무 예뻐서 좀 찾아보거든요. 네.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아무래도 그 유전자가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 송지아 양의 아버지가 그 전 축구선수 송종국 씨잖아요. 워낙 또 유명하기도 하고 그 DNA를 좀 물려받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축구 선수인가요? 국가대표 네. 축구 선수였죠. 그런데 그 정말 DNA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엄마 박연수 씨가 SNS에 이게 은근 딸자랑이거든요. 뭐냐 하면 제주도 다녀와서 군산 시합 다녀와서 청소년 백제 시합대에 또 가서 비 흠뻑 받고 연습장으로 돌아왔다. 이걸 보면 정말 흔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또 연습하러 온 거예요. 그것도 비를 흠뻑 맞고 정말 이 송지아 양이 골프에 매진하고 있구나 확인이 되더라고요. 야, 그걸 좋아하는군요. 예. 30년을 쳐도 백돌인데. 자, 다음 스타 갑니다. 다음 스타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딱 눈만 봐도 굉장히 미인의 얼굴을 볼 수가 있죠. 이 사진도 자녀분 사진 아니에요? 너무 왜 이렇게들 엄마가 동안들이신가? 굉장히 눈, 코 하나씩만 봐도 너무너무 똑하고요. 아니 정말 미인이세요. 이렇게만 봐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잘 모르겠네요. 누군지.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봐서 잘 모르시겠죠. 조금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올해 60세가 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성분이고요. 60세요. 네, 60세입니다. 그럼 저 사진은 언제 찍은 거예요? 30대 때 찍은 거예요? 찍은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사진이고요. 2014년 결혼 32년 만에 정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혼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에 어떤 잔혹한 결말을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지금 홀로서기 한 지 7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방송인입니다. 혹시 우리 기자님들은 조금 눈치를 채셨을 네. 것 같고요. 그러면 예림 씨. 지금은 아이가 딸이에요, 딸? 이분도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일남일녀? 네. 자녀를 두고 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아드님이 일본에서 가수 밴드하고 뭐 그러고 있는 네. 걸로 알아요.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두 MC분은 또 전혀 언제쯤 이게 감이 오실지 저 역시 답답합니다. 바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서정희 씨입니다. 서정희 씨. 말씀드린 대로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고 있고요. 딸 서정희 씨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머님의 뒤를 이어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동주 씨. 씨죠. 알죠. 정말 잘 키운 딸 느낌이 확 나지 않으신가요? 이분 올해 39세인데요. 전공이 보통 하나에서 많으면 복수 전공 아닌가요? 네. 이분 전공만 무려 5개! MIT 공대부터 로스쿨까지 네. 입이 떡 벌어지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능력자다. 능력자죠. 아니, 서동주 씨가 벌써 나이가 39이라.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가 얘기는 다 알잖아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미모에. 그럼요. 네. 근데 동안 미모는 정말 엄마를 딱 빼닮았네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훌륭한 엄친 딸로 컸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 정말 저세상 스펙입니다. 저희 어머니 TV 잠깐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서정희 씨의 딸 서동주 씨는 일찌감치 다재다능한 엘리트로 주목을 받았어요. 초등학교 때 미술과 이 피아노를 배웠고 13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세인트폴 고등학교를 졸업을 일단 했고 또 웨슬리 대학에서 미술을 첫 번째로 전공을 했대요. 그런데 돌연 매사추세츠 대학 많이 들어보셨죠? 이곳에 공과대학으로 유명하죠. 네, 근데 그곳에서도 이제 공과대로 이제 편입을 해서 올 A로 졸업을 했습니다. 네. 졸업 자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올 A라는 성적도 굉장히 놀랐고요.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이 경영대학원 와튼 스쿨 박사과정에 심지어 전액 장학금을 받아서 이거 엄친 딸이 이 정도면 확실하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기도 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대부분은 석사 거쳐서 박사 되잖아요. 근데 서동주 씨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박사 과정.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거죠. 맞습니다. 그것도 놀랐고 그 MIT가 전공이 수학이더라고요. 야, 수학을 MIT에서 배운다. 그냥 저세상 스펙이죠. 네. 이후 뒤늦게 샌프란시스코 대학교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2019년도에 5월부터 미국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전공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참 특이해요. 보세요. 피아노 미술, 수학, 경영, 법. 그 5번을 전공을 바꿨는데 중요한 건 다 장르가 달라요. 그러니까 못하는 게 없다. 만능 재주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거죠. 네. 물론 본인이 뭐 열심히 해낸 것도 있겠지만 네. 그 어머니 서정희 씨의 특별한 또 교육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텔레비전 앞에 계신 이 부모님들, 엄마들 이제 귀를 쫑긋하고 싶으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런 딸을 키우나, 자식을 키우나. 자, 서정희 씨 본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극성스러운 엄마였다. 왜 그러냐면 서정희 씨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고 싶어서 공부할 때, 흔히 말한 재수 때쯤에 결혼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배움이 적다 보니까 나는 근데 딸한테는 좋은 엄마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왜 권장도서 목록 나와요? 이거 나오면 본인이 먼저 책 다 사다가 본인이 읽고, 딸이 이 초등학교 때 피아노 미술 전공했다 그랬죠? 근데 피아노를 별로 치고 싶어 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곡을 딸이 학교 간 사이에 다 외워가지고 이제 하교해서 집에 오면은 본인이 그 딸이 피아노 칠 때 옆에서 춤을 췄대요. 뭔가 흥미, 그거 자극을 대단하네. 받고 느낌을 받으라고. 대단해. 정말 열혈 엄마입니다. 그냥 해 하고 그냥 내깔려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스스로 한 거네요. 그러니까요. 본인이 노력해서 보여줌으로써 따라올 수 있게끔. 네. 정말 이거 아무나 못하는 교육법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서동주 씨도 이게 엄마 또 혼자 얘기가 아니에요. 서동주 씨가 딸이 확인해 줍니다. 맞다. 나 자랄 때 우리 집 곳곳에 책이 있었다. 그냥 아무 데서나 책을 들어서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엄마가 클래식
클래식 음악 공부를 늘 책상에 앉아서 하시니까 나도 그 옆에서 똑같이 또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게 됐다. 말하자면 책이 있는 환경,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줬던 거죠. 그 아이들 책 읽으라고 집안 곳곳에 책을 곳곳에 두는 거 이거 좋은 방법인데요. 네. 아이들마다 달라요. 그걸 탁 차고 다니는 애들이 있고, 발로 차고. 발로 차고 이런 애들이 있고, 그걸 이제 보는 애들이 있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혼자 유학 생활했으니까 힘든 점도 많았을 텐데. 그렇죠. 워낙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눈에 띄게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유학을 일찍 갔죠. 그러다 보니까 10대를 혼자 지냈어요. 하다 보니까 굉장히 외로웠는데 새벽마다 엄마가 전화를 해줬대요. 그 새벽 전화를 하면서 외로움을 달랬다고 인터뷰에서 서동주 씨가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당당히 홀로서기를 한 방송인 서정희 씨 홀로서기를 하기까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충격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서정희, 서세원 부부, 과거 연예계 정말 소문난 인고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4년도였죠. 이 부부의 뭐랄까요, 알리지 못한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대중은 정말 그야말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를 폭행한 사건이 공개가 되면서 인고 부부가 아닌 쇼윈도 부부였다라는 사실이 들통이 난 것인데요. 그렇게 이 두 사람 약 1년 3개월이라는 법정 공방을 벌인 후에 님에서 점 하나 찍은 남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서정희 씨가 꽤 어린 나이에 결혼했잖아요.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난 거예요? 서정희 씨 이제 학창 시절에는 연예인이라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이 미모가 특출나잖아요. 길을 가는데 사진 작가가 하고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회사 잡지 부서에 추천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서 화보를 찍어봤는데 우리 화장품하고는 좀 이미지가 안 맞는다 해서 제가 회사에 또 추천을 해줬다 그래요. 근데 그냥 이제 돌려보내기는 아까운 미모였던 거죠. 이 제가 회사에서 바로 이 전 남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서세원 씨가 이 서정희 씨를 캐스팅 기용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해요. 자, 그렇게 만난 두 사람 사실은 이제 결혼식 전에 함께 사는 동거부터 시작을 했었고 결혼식은 이 동주 씨 낳고 2개월이 지나서였는데 이 서동주 씨가 1983년생이거든요. 요때 이미 출산을 한 뒤에 결혼을 하는 건데 요때 서정희 씨 나이가 불과 21살입니다. 네, 2014년 그러니까 결혼 생활 32년 만에 이제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이혼 소송 당시에 서정희 씨가 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또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 중에 이 32년간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는 이야기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인데요. 바로 서정희 씨가 내 결혼 생활은 32년간의 포로 생활이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정신적인 고통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온 이유였죠. 딸 서동주 씨도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서동주 씨 같은 경우에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이 이혼 과정에서 서동주 씨가 엄마 서정희 씨를 굉장히 지지하는 발언을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말들은 전부 다 사실이다. 두 분이 빨리 이혼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서정희 씨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는데요. 어려서 잘 몰랐는데 크면서 잘못된 거구나라고 깨달은 점들이 있다. 같은 여자이다 보니 나는 엄마의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전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정희 씨는 오히려 딸에게 더 고마움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딸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나는 이혼 소송을 하지 못했다라고 애틋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보통은 그래요. 딸은 나이가 들면서 엄마랑 이제 각별해지고 친구같이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모녀는 처음부터 사이가 그렇게 각별했다고요. 네, 각별했습니다. 2008년에 서정희 씨가 묵상집을 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을 찍어준 사람이 어떤 전문 사진 작가가 아니라 딸 서동주 씨가 물론 미술도 전공하고 구도를 얼마나 잘 알았겠습니까? 찍어줬어요. 근데 우리 흔히 말할 때 찍어주는 사람이 그 피사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사진 예쁘게 아름답게 나온다고 하잖아요. 서정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동주, 내 딸이 찍어준 사진을 보니까 내 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마는 글 쓰고 딸은 엄마 사진 찍어주고 정말 각별하죠. 네,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서정희 씨 얘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스타 볼까요? 자, 세 번째 스타도 눈코입 퀴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지 혹시 아시겠나요? 말듯. 정말 이분도 이렇게 굉장히 건치세요. 네. 씨가 굉장히 이쁘시고. 그걸로 봐서는 배우실 것 같아요. 배우실 것 같다. 네.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전체 화면으로 봤을 때 지금 세 번째 스타분이잖아요. 요걸로만 봐도 알 수 있을 분, 앞에 두 분은 좀 어려웠거든요. 이분은 그나마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알지. 그런 건가요? 아니 근데 네. 저 배우 맞죠? 배우입니다. 제가 배우 간단한 이 그럼 스타들은 네. 이가 참 가지런하고 이가 참 가지런하고 입꼬리가 이렇게 다들 올라가 있어요. 웃는 얼굴이세요. 네.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너무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간단한 힌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7세에 또 나이가 좀 올라갔죠. 이렇게 다들 사기 이중년 외모시네. 여배우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 이분입니다. 이분의 딸 둘이 있는데요. 두 분 역시 어머니의 피를 이어받아서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숨길 수 없는 유전자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새 모녀입니다. 자, 혹시 예림 씨 알 것 왔는데요? 같아요. 딸 둘인데 딸 둘도 배우인데 이뻐요. 굉장히 예쁘다 네. 해서 너무 예뻐요. 저는 살촉이 왔어요. 딸이 둘 다 배우예요. 네. 딸 두 분 다 배우입니다. 혹시 예림 씨 생각나시는 분이? 말해도 돼요? 말해도 되죠? 배우 견미리 씨. 견미리 씨. 어떠세요? 견미리 씨 같으세요? 알고 보면 아까 보인다 아니 뭘 하셨잖아요. 견미리 씨 같아. 아니, 알고 보면 보인다 했는데 안 보이시나요? 자, 글쎄. 과연 예림 네. 씨가 맞출지 정답 바로 견미리 씨 맞네요. 맞죠. 나왔습니다. 딸들이 네. 엄청 예쁘거든요. 그렇죠. 정말 잘 자란 기특한 네 새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이제 벌써 따님들이 한 분은 32세, 한 분은 29세가 됐고요. 바로 배우 이유비 씨, 이다인 씨입니다. 진짜 엄마의 미모를 쏙 네. 빼닮았어요. 그렇죠. 너무 예쁘죠. 근데 요즘에는 저 두 딸 굉장히 유명해졌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사실은 시작을 할 때는 견미리, 배우 견미리의 딸이다라고 불렸는데 이제는 조금 역전이 돼서 네. 견미리 씨가 거꾸로 이유비, 이다인의 엄마다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유비 씨 첫째 딸인데요. 지난 2011년에 데뷔를 했고요. 2012년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후로 이제 쭉 꾸준히 드라마에서 출연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다인 씨 2014년 데뷔를 했는데요. 역시 견미리의 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자풍보는 안목 덕분에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승기 씨와도 이쁜 사랑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네, 모전여전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세 분 다 연예계 대표 동안이거든요. 이 비결은 뭐였을까요? 저도 제일 궁금합니다. 공부 잘하는 것보다 저는 이게 더 궁금한데요. 따라하실 수 있을 정도의 방법입니다. 귀 쫑긋해서 들어주세요. 이 견미리 씨의 특급 동안 비결은요. 바로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거라고 합니다. 견미리 씨가 나는 딸들과 옷을 같이 입는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요. 평소에 젊게 입고 화장품도 공유하는 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일단 첫 번째, 500ml 생수 6병을 꼭 마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투명한 피부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중 세안하는 것. 세 번째, 스케줄이 없을 때는 민낯으로 활동을 하는 것. 네 번째, 과일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피부과에 간다.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실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이에 화면에 나온 게 견미리 씨 딸이죠. 지금 아유, 견미리 씨. 씨예요. 그게 견미리 씨. 네. 아니 내 또래라며.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니 이거잖아 지금. 난 딸인 줄 알았어요. 힘들어도 물 6병 마셔야 되겠습니다. 전 마실 저 거예요. 딸들이 말하는 비결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네, 일단 견미리 씨의 첫째 딸 이유비 씨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이 동안 피부 비결로 피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 그래서 나는 얼굴에 바르는 것이 딱 2가지다. 스킨 그리고 수분크림 이렇게 이 미모의 비결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견미리 씨의 둘째 딸 이다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마스크팩을 하고 나는데 이 하고 나면은 확실히 피부가 다르다라면서 이 미모의 방법을 공개하기도 아니, 했습니다. 얼굴도 조그매졌는데. 그러니까요. 이 딸들이 이렇게 이제 하고 친구처럼 지낸다 했잖아요. 견미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 세 여자들은 사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다. 그래서 다 같이 저녁을 먹지 않으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엄마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우리 엄마가 자기 관리에
끝판왕이다. 그 얘기는 아무래도 딸들은 조금 먹더라도 견미리 씨는 절대 먹지 않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교과서만 보고 공부했다. 약간 그런 말 같기도 하고. 일주일에 3-4번 정도 마스크팩 하는 게 비결이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매일 하거든요. 저는 1일 1팩을 하는데도 안 되는데. 줄여야 되겠네. 그러니까 3-4번으로 줄이는 걸로. 자, 근데 이렇게 예쁜 미모를 물려주신 건 너무 감사하지만 딸들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유명한 배우라는 게 조금 뭐랄까요, 고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고충도 있죠. 특히 나도 어리고 상대도 어린 초등학교 때 조금 이제 이 말썽들이 일어나는데 이 견미리 씨의 첫째 딸 이유비 씨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배우가 꿈이었다 그래요. 근데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아, 나 배우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견미리의 딸이라는 요거가 이제 미움의 대상인데 심지어 내가 공부를 해서 시험을 잘 봐도 아마 견미리가 시험지 빼돌려서 잘 봤을 거야. 이런 소문이 났다고 해요. 나름대로 이유비 씨가 학창 시절에 받았던 상처를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이유비 씨가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은데 그 동생 이다인 씨는 어땠대요? 네, 이유비 씨의 경우에는 이제 견미리 씨의 딸이라는 것을 초반에 알리지 않고 데뷔를 했는데 이다인 씨는 좀 달랐어요. 처음 데뷔를 할 때부터 견미리의 둘째 딸이다, 이유비의 동생이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딸, 누구의 동생이라는 이 꼬리표가 익숙하다라고 하고요. 사실 초반에는 굉장히 좀 시기 질투 어린 그런 시선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댓글에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워낙 많이 들어서 익숙하다. 학창 시절부터 별것도 아닌 일로 그런 말을 많이 들었다. 항상 내가 가져가야 하는 숙명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약간 안타까움이 저는 생기더라고요. 네. 견미리 씨에 이어서 두 딸까지 배우로 데뷔하고 이러면서 또 안타까운 가족사가 또 한 번 또 수면 위로 나오고 이랬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견미리 씨 딸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유비 씨, 이다인 씨 엄마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빠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화제가 됐어요. 바로 배우 임영규 씨죠. 자, 견미리 씨와 임영규 씨 언제 만나냐 하면은 이 M본부에서 탤런트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그랬다가 1987년에 결혼해서 6년 만에 1993년에 이혼하게 돼요. 그때 이 딸들 나이가 4살, 2살인데 어떻게 보면 견미리 씨 참 싫을 거예요. 결혼 나 6년 살았는데 이 얘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나 하실 텐데 사실 이제 그 이 두 사람의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임영규 씨가 밝힌 게 있어요.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미리 씨는 이 탤런트인데도 옷을 시장에 가서 사 입을 정도로 아주 그냥 검소하고 알뜰하고 좀 억척스러운데 나는 그냥 백화점에 가서 최고급 옷을 사 입게 좀 씀씀이가 해펐다. 이런 우리 두 사람이 어떻게 맞았겠냐라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로 두 사람의 이혼 배경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혼 후에는 견미리 씨는 두 딸을 혼자 이렇게 키우면서 살아온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임영규 씨가 결혼할 당시에 굉장히 좀 재력가였는데 이혼할 당시에 좀 어려웠고 그러면서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이혼을 했고 혼자서 생활력 강한 이 견미리 씨가 두 딸을 책임져서 키워냈습니다. 네, 이후에 견미리 씨가 또 좋은 분 만나서 재혼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혼 후에 이제 힘든 견미리 씨를 위해서 친오빠가 견미리 씨의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보살펴 주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친오빠와 함께 온 후배가 견미리 씨의 남편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첫 번째 결혼의 상처로 재혼 생각이 정말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뭔가 변함없이 그리고 가족에 대한 애착을 보여줘서 믿음이 갔다. 그래서 결혼을 결정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무엇보다 역시 아이들이죠. 아이들에게는 그 나이 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필요한 것 같다라고 자신의 생각이 들어서 이 재혼을 결심을 어렵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혼 당시에 견미리 씨는 두 딸에게 뭐 모든 얘기를 해줬나요? 사실 제가 아까 두 딸 얘기를 드렸지만 이때 이 이유비 씨 그리고 이 이다인 씨 나이가 9살 그리고 7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릴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엄마가 재혼인 줄 몰랐다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건데요. 이어 견미리 씨가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했는데 이유비 씨의 경우에는 지나가는 말로 아빠 아니었으면 셋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을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사실 견미리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재혼 후에 그 어마어마한 집이 공개가 되면서 뭐 인터넷상에서도 굉장한 화제가 됐었어요. 정말 저도 그걸 봤는데 보면서 딱 한마디가 나왔어요.
우와. 맞아요. 그냥 우와가 아니라 우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하 2층, 지상 4층 그러니까 총 6층 높이의 단독주택, 한남동에 있는 단독주택이고요. 층마다 개인 공간이 있고 보통 집에는 거실은 하나잖아요. 네. 여기는 방마다 거실이 따로 있는 정말 우와가 나오는 집이었습니다. 네. 성이네요, 성.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집인데 지하 2층에서 6층까지. 네. 아, 4층까지. 4층까지. 해서 6층. 4층까지. 총 6개층. 네. 와, 대단한 거죠. 저 지금 언뜻 나오는 것만 봐도 정말 규모가 대단한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놀라웠던 게 거실. 거실이 보통 저희 집 하나 있거든요. 근데 뭐 방마다 거실이 대부분의 있다고? 집이 거실이 그렇죠. 하나예요. 오. 거실 없는 집도 있고요. 그런데 이 둘째 딸 다인 씨가 SNS에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네. 일요일 오후 내 방 거실에 TV 생겨 신남. 어머나 세상에 우리 집 거실이랑 내 방 거실. 내 방 거실. 이래가지고 또 뭐 금수저 논란 일고 막 그랬었죠. 네. 아, 요즘에 네 그럼 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세모녀가? 네, 일단 견미리 씨와 이다인 씨는요, 지난해 방영된 이 드라마죠. 편의점 샛별이와 앨리스 이후의 휴식기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유비 씨는 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중순 방영되는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이제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스타 누군지 볼까요? 자, 다음 스타. 이번 스타 난도가 좀 높은 분인데요. 아마 개인적인 생각인데 재용 MC님은 조금 네. 그래 좀 가깝게 조금 느끼지 그래요? 않을까 하는 그런 분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맞출 수 있어요? 눈코입 퀴즈 나갑니다. 야, 저는 이렇게 전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도 네 모르겠습니다. 자, 웃는 모습인가요? 네. 네, 간략한 힌트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네. 1976년에 데뷔한 올해 74세고요. 74세. 돌아와요 부산항의 네. 조용필 그리고 오동잎의 이제 고채연 이렇게 이분과 함께 대한민국 가요계의 3대 천왕으로 불렸던 분입니다. 가요계 3대 3대 천왕. 네,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이 인기를 입증하듯이 1979년 M본부에서 10대 가수상, T본부에서 청취자가 뽑은 최고 인기상, 그리고 남자 가수상을 받았습니다. 70년대 후반에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린 그분. 혹시 70년대 후반에 최고 인기를 누린 조용필 씨, 또 최연 씨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기억나는 분 있으신가요? 우리 재용 MC님. 우리는 그때 저 푸른 초원이고 아, 결이 다르네요. 아니 근데 그 정도의 그 가요계 3대 천왕이었으면 네. 히트곡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히트곡을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많은 분들이 아하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히트곡 아니야 행복이란 잊지는 못할 거야 등등 굉장히 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당신 없는 행복이란 이곡 부르시면 일단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노래가 네. 가물가물한 분들 있으니까 어. 제 힌트로 노래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그래 이거야. 난 알아. 저도 알죠. 자. 저도 이 노래를 알거든요. 희한하네요. 저는 80년대생인데 이 노래 알거든요. 예, 히트죠. 자, 그러면 우리 재용 MC님 네. 정답 맞출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수. 자, 바로 조경수 씨. 조경수 씨 정답입니다. 네. 자, 조경수 씨 이렇게 쭉 한번 봐주세요. 얼굴. 여러분들 시청자분들도 쭉 한번 봐주세요. 근데 조경수 씨한테 연예인 자녀가 있었어요? 자, 얼굴 쭉 보시면 이목구비 약간- 이위주로 네. 한번 봐보세요. 눈 위주로. 그죠. 그죠. 눈 위주로 싹 아니, 보면 저 생각나는 분 있을 것 잘생긴 같아요. 얼굴이잖아요. 그죠? 자, 생각 안 나시나요? 네. 지금 이 순간 어? 마법처럼 조승우? 아드님 바로 조승우 씨입니다. 네. 정말 뮤지컬계의 황태자이자 하나의 장르가 된 배우라고 할 수 있죠. 진짜 이목구비가 좀 닮긴 닮았네요. 이렇게 진짜 보니까. 닮았어요. 네, 이렇게 보면 좀 닮았죠. 정말 조경수 씨의 이제 아들 조승우 씨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연기력 하면은 이제 뽑는 분들이 있죠. 이병헌 씨, 송강호 씨, 최민식 씨 항상 예.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그리고
특히나 뮤지컬, 영화, 드라마 모든 최고죠. 분야에서 성공한 어. 유일무이한 배우라고 불리는 맞아. 분입니다. 맞아. 아니 근데 저도 저 조경수 씨 아들이 조승우 씨인지는 몰랐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소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거예요. 조승우 씨는 평소 어머니에 대해서는 뭐 예술고등학교에 가라, 기타를 배워라, 끼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라고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이제 표현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유독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을 아껴온 스타이기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가정사 때문이라고 합니다. 숨겨진 가정사 어떤 얘기일까요? 네, 일단 조승우 씨 같은 경우에는 일남 일녀의 막내예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위장 이혼으로 아버지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조승우 씨 나이가 불과 3살밖에 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야, 3살이면은 정말 한창 부모 귀여움 받고 그쵸. 막 그러고 자랄 사랑받을 나이인데 건데. 너무 이쁠 때. 위장이혼이 뭐예요? 제가 조경수 씨를 뵌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가수가 잘 나가면 또 그 옆에 이 돈 관련한 지인이 이렇게 또 꼬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지인이 그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어음에 보증까지 서준 겁니다. 근데 이 지인이 사업 부도가 났어요. 조경수 씨가 본인이 그때 내가 참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너무 빚이 큰데 이게 내 부인과 내 두 아이한테 갈 게 너무 두려워서 위장 이혼을 하고 혼자 미국으로 홀로 떠났다는 거죠. 네, 어떻게든 돈을 벌고 또 빚을 갚고자 위장 이혼하고 미국을 떠난 건데 그러다가 이제 위장 이혼이 아닌 진짜 이혼이 된 거네요. 그렇죠. 처음에 갈 때는 그냥 위장 이혼이고 여전히 부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한 건데 이제 갈 때 급하게 가니까 90일간 머무를 수 있는 비자로 간 겁니다. 근데 90일 또 금세 가자. 한국에 돌아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던 친구가 영주권을 받아라 권유를 하게 되는데 아니 지금 간지 몇 달도 안 됐는데 무슨 영주권?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그린카드에서 보듯이 위장 결혼을 거기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위장 결혼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이게 또 오래 걸려서 나오지가 않게 돼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다 보니까 더더욱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발 없는 말이 천리 가죠. 아니 뭐 거기서 결혼을 했다더라. 심지어는 아이를 낳았다더라. 이런 없는 사실까지 보태져서 한국에 건너오게 되고 부인도 들으셨겠죠. 네. 하다 보니까 관계는 서먹해지고 마음은 멀어지고 진짜 이혼의 상황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고 그렇게 돼버렸고 근데 아버지가 빚을 지고 그렇게 네. 떠나버렸으니 남겨진 가족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어머니 슬하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조승우 씨가 이 지내온 집이요 망원동의 단칸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칸방이 여름에 홍수가 나서 이제 둑이 터지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집 안까지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래서 천장에서는 물이 줄줄 셀 정도로 아주 허름한 집에서 누나와 어머니와 셋이서 지냈다라고 하는데요. 하루아침에 가장이 된 조승우 씨 어머니 역시 의상실, 화장품 가게, 커피숍, 음식점까지 오직 어린 이 두 남매를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책임감 있게 아이들을 길러내셨다고 합니다. 아유, 어려서 사진 진짜 귀엽네. 그러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네요. 네. 아니, 근데 조승우 씨는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시는 모습 옆에서 봤잖아요. 네. 일찍 좀 철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명이 애늙은이었다고 해요. 왜냐면 옆에서 워낙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철이 일찍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요.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승우 씨가 고생하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어린 마음에 신문지를 오려서 10,000원이라고 쓴 이 몇십 장짜리 이 종이를, 그러니까 신문지를 오린 이 종이를 어머니 지갑에 탁 끼워서 어머니 용돈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뿐만 아니라 누나도 챙겨요.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라도 생기면 3살 위 누나한테 누나 이거 써 나는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누나를 먼저 챙기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누나도 지금 연예계에서 활동 중인 거죠? 네, 조승우 씨 누나도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뮤지컬계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조서연 씨인데요. 네. 이 누나는 한 인터뷰에서 조승우 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승우는 든든한 동생, 힘이 되는 동생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굉장히 애틋한 우애를 나타낸 바가 있죠. 네. 아니 그런데 조승우 씨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 게 이 비자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깊은 오해 때문에 시작이 됐잖아요. 와서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을까요?
조경수 씨가 그래서 한국에 온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엄마와 부인과 두 자녀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때가 있었는데 이게 조승우 씨 중학교 3학년 때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게 단 일주일 만에 끝이 나게 되는데 조경수 씨한테 들으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잖아요. 네. 3살 때 가서 지금 중3, 16살이 됐습니다. 10년이 훌쩍 넘은 시간. 거기다가 또 이 분명히 원망의 마음도 있을 거고요. 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한 것보다 내가 여기 있어서 우리 애들을 불편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슬쩍 이렇게 보따리를 다시 싸들고 나왔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때 왔었던 또 배경에는 뭐 꼭 이렇게 다 함께 살자, 부인하고 재결합하겠다, 요것만은 아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뭐예요? 바로 1989년에 이제 하와이에서 만난 그 예전 탤런트 조혜석 씨가 조경서 씨의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떠도는 이 삶에 대해서 굉장히 또 안쓰럽고 하고 잘 챙겨주고 이러면서 두 분이 재혼을 했던 거예요. 재혼 상태였어요. 네, 재혼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 왔던 것도 이제 그 조혜석 씨가 등을 떠밀었다 그래요. 부부관계는 어찌됐든 아이들을 이렇게 어렸을 때 보고 이렇게 오래 못 보고 이렇게 오해가 쌓여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가서 어떤 화해를 하고 해명을 하고 와라 하고 한국으로 또 밀어서 오게 됐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재혼한 아내를 두고 조강지처에게 가고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회복해라 해서 재혼한 아내가 보내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도 사실 오고 싶었고 아내도 이렇게 등 떠밀듯이 어떤 동의를 해주고 하니까 이제 왔던 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로 조승우 씨는 아버지하고 전혀 왕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따리 싸서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때로부터 또 한 15년 정도 지나서 어떤 계기랄까 생겨요. 뭐냐면 2004년에 조경수 씨가 대장암 판정을 받습니다. 네. 사람이 이렇게 아프면 이렇게 누군가하고도 다 뭔가 마음의 벽을 허물고 싶지만 특히 자식들하고 더 하죠. 그때 그렇게 자식들이 또 그리웠다 그래요. 그래서 또 한국에 오시게 됩니다. 그때쯤 저도 이제 만나 뵀던 건데 이때 그래서 이 조경수 씨가 이 뮤지컬 배우하는 조서연 씨랑 아들이 출연하는 지킬 앤 하이드 가서 공연도 보고 따님하고 식사도 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런 가정사가 있는지 몰랐네요. 저는 또 팬으로서 조승우 씨의 최근 근황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조승우 씨가 팬이면 이 별명 아실 거예요. 조드윅. 바로 이 뮤지컬 헤드윅의 성을 바꿔서 조승우 씨가 나오는 이 뮤지컬이 다 매진이 된다고 해서 조드윅이라는 애칭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조승우 씨의 대표 뮤지컬이 아닐까 싶어요. 이 조승우 씨는 현재 지난 7월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막을 올리는 뮤지컬 헤드윅 공연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조승우 씨는 연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그쵸. 춤도 잘 추고 거기다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 또 이따가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다 가졌습니다. 조승우 씨 다 갖춘 정말 만능 엔터테이너인데 그러면서도 뭐 배우로서 연기력, 이 가창력 정말 최고죠. 아니 얼마 전에 예능에 나왔는데 세상에 나이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이게 40 넘은 사람의 이 얼굴인가 표정도 해맑고 뭔가 그 순수한 그 영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막 누나 미소로 엄마 미소가 아니라 누나 미소로 열광하면서 그렇게 봤는데 거기에서 얼마 전 세상을 떠나 반려견에게 영상 편지를 쓰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또 순수한 영혼이 울컥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아마 전국의 많은 누나들, 여동생들 울었을 저 겁니다. 같이 울었잖아요. 그렇죠. 조승우 씨는 참 착해 보여요. 네, 막 인상도 너무 좋고. 아니 그리고 40이 넘었어요, 조승우 씨. 나이는 있기로 해요. 이게 나 혼자 나이 먹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나이는 먹어요. 자, 다음 스타 볼까요? 네. 자, 마지막 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코, 입 퀴즈 보시죠. 자,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이 일단 눈과 배우시고. 네, 그렇죠. 위주로 보시면 이 시원시원한 미소를 떠올리시면 배우네, 배우. 배우고요. 배우는 누나. 역시 입꼬리가 올라가고 이가 그렇죠. 가지런하며 보자마자 배우예요. 눈이 네. 눈 밑이 도톰하고 근데 엄청난 미인이신데요. 지금 이렇게만 엄청난 보더라도. 미인이시죠. 여배우네, 여배우. 여배우입니다. 노래가 너무 매력적인데. 네. 맞아. 그리고 아주 유명했겠네.
관상을 보시는. 네, 너무나 관상으로 가는 아름다운 건가요? 배우, 우리 시청자분들 또 재용 MC를 위해서 제가 간단한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은 다가오는 10월이면 항상 생각나는 분입니다. 정말 벌써 우리 곁을 떠나서 하늘의 별이 된 지 13년이 된 분인데요.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어떤 유언이라든지 이렇게 좀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슬퍼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 작품만 말씀드려도 바로 무릎을 치시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 내 가슴에. 끝났죠. 네, 정말 1988년에 브라운관에서 데뷔를 한 이후에 그야말로 이 대한민국이 사랑한 국민 배우이자 만인의 연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야. 알겠네요. 다 알죠. 네네네. 뭐 최진실 씨 아닙니까? 이건 뭐 맞습니다. 바로 알죠. 네. 최진실 정말 씨 너무나 맞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정말 너무나 연기력이 뛰어났던 네. 배우 최진실 씨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고 최진실 씨의 자녀분들도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또 커오는 과정 속에서 TV에서 조금 얼굴을 비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부모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혼자 일어서서 열심히 꿈을 키워가면서 이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스타의 반열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플랫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환희 군이죠. 네. 근데 많이 닮았더라고. 네, 많이 닮았어요. 옆에. 네. 많이 귀도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맞아요. 네. 클수록 더 닮아가는 것 네, 같아요. 오. 네. 근데 아니 최환희 군이 벌써 또 21살이 됐어요. 맞습니다. 벌써 21살이 됐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수로 데뷔를 했는데 네. 저는 최한희 군 보면 정말 그 생기발랄했던 최진실 씨의 20대 모습하고 정말 겹쳐요. 너무 데칼코마니 딱 겹쳐요. 이목구비도 똑같고 귀까지 똑같은데 지난해 지플랫 래퍼예요. 자기 얘기를 자기 노래로 하는 활동하고 있는데 인기도 꽤 끌고 마니아도 많더라고요. 네. 아니 근데 활동명이 그냥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지플랫이라는 예명을 또 쓰고 있네요. 네, 그렇죠. G플랫이라는 뜻이요. 음악 코드가 A부터 G까지 있는데 여기에 없는 G. 그러니까 알파벳의 가장 마지막 그리고 이 플랫은 샵과 플랫 할 때 그 플랫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에 없는 코드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에 없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포부가 들어간 활동명이라고 합니다. 고 최진실의 아들 최한희로 불리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활동명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한희 군 어려서 꿈이 배우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 꿈이 바뀌었나 보죠? 가수가 됐으니까. 맞습니다. 2014년도에요. 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 최한희 군이 엄마가 정말 훌륭한 배우였다. 그 뒤를 이어서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배우가 되고 싶다라는 이 꿈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내비친 적이 있는데요. 이어서 연기는 대본에 맞춰서 감정을 표출해야 하는데 음악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서 좋다. 감정 표현이 서툴렀던 저로서는 굉장히 편했고 또 어머니가 살아 계셨어도 연기를 해야 된다고 강요하진 않으셨을 것 같다라면서 이 음악에 빠지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결정적인 음악을 하게 된 계기가 또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최한 씨가 어떻게 보면 군이 굉장히 솔직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울할 땐 우울한 음악 듣고 신날 땐 신나는 음악 듣고 이게 감정의 어떤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 같다. 그러다 보면 또 슬픔, 우울증이 금세 가시더라.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노래도 이 노래 저 노래 들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표하는 곡도 썼어요. 그렇게 어떤 시간이 지나서 가수의 꿈을 이뤘다고 합니다. 네, 지플랫 최한희 군의 그 뭐랄까요 음악을 보는 그 안목이나 혹은 실력도 예사 실력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네, 환희 군을 데뷔를 시키고 이 프로듀서이자 그러니까 데뷔를 시킨 프로듀서이자 소속사 대표인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얘기를 하기로는 사실 처음에는 유명한 연예인의 아들이니까 그냥 뭐 어느 정도 허세가 있어서 음악을 하고 싶어 하나 보다 이런 편견이 자기도 모르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한희 군이 이거 제가 만든 음악인데 한번 들어봐 주세요라고 이 음악을 갖다 준 거죠. 근데 딱 들었더니 정말 깜짝 놀랐다. 이건 취미로 하는 음악이 아니구나 싶었고요. 바로 최한희 군과 계약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음악적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함과 열정을 가지고 이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대목이죠. 근데 그 돌아가신 어머니가 워낙에 당대의 탑스타였기 때문에 그 무게감 같은 걸 연예 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낄 것 같은데요.
팝스타인 걸로도 느낄 텐데 네. 우리 생각해 보시면 그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요. 엄마가 또 먼저 세상을 갔고 또 너무 사랑했던 믿어 의식치 않았던 또 삼촌도 갔고 네. 거기다 마음을 추스를 때쯤 아빠도 그러게 갔어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아무도 모를 때 혼자 겪어도 힘든데 너무 유명인의 자식이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걸 전 국민이 지켜봤어요. 네. 그 안에 이 최한희 군과 이 여동생, 이 남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속을 누가 상상하겠어요. 그런데 또 하나, 그래도 국민들이 또 다 같이 제발 잘 자라야 돼, 잘 자라야 돼 또 마음을 보태기도 했죠. 네, 정말 뭐랄까요. 그 어린 시절 한참 성장할 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막 겹쳐서 겪게 된 최한희 씨였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그 유명인의 자녀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인의 실력으로 대중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최한희 군이 어렸을 때부터 꼭 뭐 오빠여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의젓했어요. 의젓하고 뭐 우리 공부 잘했던 것도 다 알죠. 그런데 지금 이제 21살이 돼서 하는 얘기도 보면 정말 의젓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20년을 돌이켜 봤을 때 최진실의 아들이라는 이 타이틀,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근데 내가 지플랫이라는 이 가수로 활동하면서 특히 래퍼라고 했잖아요. 내 얘기를 글로 쓰고 작곡을 해서 노래를 하잖아요. 서서히 최진실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그냥 지플랫으로 서겠다. 그리고 나만의 음악 색깔, 음악 세계를 구축해가는 음악인, 아티스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저 하늘나라에서 이 엄마가 아빠가 삼촌이 보면서 흐뭇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지금 나 잊어주세요. 최진실 아들 잊어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뭐냐 하면 내 엄마나 삼촌이라 굉장히 연예계에서의 어떤 그 남긴 게 많은 그런 이제 연예인들, 아티스트들이잖아요. 그 어떤 남긴 거, 업적을 내가 잘 이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믿음이 갑니다. 네. 최한희 군은 또 대중의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위안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사실 최한희 군이 방송에 나왔을 때 이제 보통의 연예인의 자녀들이 방송에 나오면 이거 방송을 대물림해주는 방송 금수저 아니냐라면서 한때 굉장히 악플이 그들에게 달리기도 했는데 최한희 군은 좀 달랐어요. 최한희 군이 방송에 나오면 응원한다, 정말 잘 자라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들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최한희 군도 이거를 안 보지 않았죠. 당연히 이걸 접했는데 그런 반응을 볼 때마다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분들에게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또 조승우 씨처럼 굉장히 애늙은이 같지만 철이 잔뜩 든 네. 그런 대답을 내놔서 많은 이모 삼촌들이 응원을 하면서 그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죠. 근데 지플랫이라는 이름으로 가요계 활동을 시작한 지가 10개월이 됐고 근데 지금은 또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조승우 씨도 뭐 애늙은이였다, 네. 어려서 철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최한희 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사실 일찍부터 혼자 살았어요. 공부 잘한 결과지만 10대 때 제주도 기숙사 생활하면서 혼자 살았죠. 지금은 또 가수로 활동하면서 또 혼자 지내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혼자 지내고 있는데 최한욱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할머니, 여동생 말고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장의 무게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뿌듯해요. 나 이제 우리 동생한테 용돈 줄 수 있어요. 동생이 하고 싶은 일 지켜보고 응원하는 오빠가 되고 싶습니다. 돈을 얼마를 벌고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이 마음가짐이 이미 가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빠에게 용돈을 받은 여동생의 반응이요. 정말 그 찐남매라고 하죠. 현실 반응이 나왔더라고요. 여기서 감동을 계속 이어가려면 여동생이 오빠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그래야죠. 고생했다. 이런 반응인데 다릅니다. 찐남매 반응이었는데요. 최한희 군이 데뷔 후 가장 기뻤던 순간으로 동생에게 용돈을 줬을 때라고 꼽았어요. 근데 이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용돈을 딱 받자마자 아니 네가 어떻게 이 돈을 번 거야? 라고 어이없어 했다고요. 어이없어 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서 폭소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둘이 커가면서 의지하고 이러면서 살았겠어요. 그렇죠. 예. 최한희 군은 요즘 굉장히 바쁘게 지낸다면서요. 맞습니다. 웹드라마를 해요. 그러면 가수, 뭐 겸업 배우야 아직 그것까지는 조금 그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것 같고요. 그래도
드라마니까 연기를 하긴 하는데 왜 하게 됐느냐? 이 또 배경이 기특해요. 이 드라마가 뭐냐면 이 경기도 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이라든가 어떤 그 중소기업에서 만든 제품 이런 것들을 알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드는 드라마인데 최한희 군도 이거 취지가 너무 좋다. 나도 뭔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내가 힘을 보태고 싶다. 이렇게 해서 웹드라마를 찍는다고 하는데 너 이게 연기해보면 저기서 올라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도 배우였지만 삼촌도 가수이면서 배우를 했잖아요. 네. 저는 또 연기하는 모습도 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생전에 고 최진실 씨와 절친이었던 뭐 이영자 씨, 홍진경 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이들 자주 만나면서 그렇게 잘 챙겨준다면서요? 그렇죠. 뭐 많죠. 엄정화 씨도 있고 최하정 씨도 있고 정선희 씨도 있고 많은데 제가 조금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요즘에 특히 이렇게 홍진경 씨가 아주 또 이 두 남매를 잘 챙기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최진실 씨가 생전에 이모라고 부르던 도와주시는 이웃이 있었어요. 그분이 또 이모 할머니가 되어서 이 또 두 남매를 잘 보살펴주고 계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스타 주민 연예계 기특한 내 새끼 특집으로 만나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비가 제법 올 것 같죠? 네. 8월의 마지막 9월의 시작을 비로 해요. 네, 그러니까요. 9월의 첫날입니다. 그 시작 비 내리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꼭 챙겨 네. 나가시고요. 기상정보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더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